네, 안녕하세요. 상민통운과 함께하는 지입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지입차 일자리 또는 화물 운송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신중하게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은 이런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어보셨을 완제, 무제, 그리고 매출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어 뜻만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완제는 어떤 화물 운송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유류비 또는 통행료 같은 것을 회사가 따로 이제 내주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이제 급여를 주는 걸로만 그렇게 받아서 하시는 거고, 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즉 유류비와 통행료 역시도 한 방에 주는 사장님께 드리는 그 급여 안에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매출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벌고 내가 쓰는 만큼 내가 경비를 내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의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매출제 또는 완제, 무제 이렇게 단어 뜻만 가지고 이 일자리를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또는 정의 내려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죠. 실제 완제에서는 지금 회사에서 유류비를 내준다고 했지만, 자,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주느냐, 회사마다 톤수에 따라서 이 차는 몇 킬로 가면 얼마라는 거를 책정해서, 즉 직접 내가 들어간 유류비를 바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산정해서 계산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면서 여기선 유류비를 다 내주나 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고 저의 기준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보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 없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걸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비 또는 통행료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할 경우,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완제보다 무제가 뭔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나누냐에 따라서 사장님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급여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한지, 그러면 그 기준은 얘네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를 반드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같은 거 사인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모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차 하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상민통운의 지입차주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매출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출제도 사실은 매출이 얼마다 이런 광고만 보고 가셨을 때 사실 가보면 매출제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하는 일 유형이 고정적으로 뭐 왕복을 한다거나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여기서 B 지점까지 가는 거는 매일 물량이 있고 돌아오는 건 알아서 뭐 콜을 잡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매출제라고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코스 하나,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제니 무제니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당연히 거기에는 얼마의 비용, 즉 들어가는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급여로 지급하는 고용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완제나 무제 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코스를 하는 그런 일자리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일정 때문에 휴일을 책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코스를 하더라도 A 사장님은 화요일 날만 무조건 쉬세요. 또 B 사장님은 금요일에 무조건 쉬세요. 다른 날은 늘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완제, 무제, 매출제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제 무제에서 유류비를 책정한 건 누구였습니까? 사장님들이 아니고 회사의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출제와 같이 내가 운행하는 날, 일하는 날, 쉬는 날 어떻게 일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지를 모두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건 사장님 본인이 되는 상민통운 지입차주분들 같은 그런 경우, 즉 완제 무제 매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모두 통용되고 알고 있는 단어나 어떤 개념들, 지입차나 화물차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을 달리 하시면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모든 정보를 평가하셨을 때, 아, 이건 버려야 되겠다. 아, 요건 좀 괜찮으니까 내가 취해야 되겠다. 좀 더 나은 업체는 어디 없을까? 이런 식으로 걸러내면서 정보를 탐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걸 줄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화물 일자리를 찾아서 2배, 3배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정보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완제, 무제, 그리고 매출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좀 더 생각의 깊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